도대체 왜 네. 수의사님들 하시는 병원, 동물병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데리고 가야겠네. 입양? 입양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야겠어. 우리 입양 축하해. 유독 좋아. 가기 싫대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한재이도 오고 빨리 와. 다 와. 안녕하세요. 야옹이 채널의 야채입니다. 오늘은요,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고양이 전문가이시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수의사 윤쌤이라고 하고요. 윤쌤의 마이펫 상담소 채널과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 채널, 유튜브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먼저 이렇게 누추한 저희 척이네 집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어저께 라방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아유,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잠깐 건방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 오시자마자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또 최고 유명하신 분을 모셔놓고, 보통 일반인들이 질문을 꺼려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네. 수의사님들 하시는 병원, 동물병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사실 그게 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아, 예. 우리나라 동물병원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일본보다 비슷하든가 약간 비싸. 일본보다는 약간 비싸요. 일본보다는 비슷하든가 약간 비싼 수준이고요. 미국보다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고요. 오히려 태국보다는 조금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가고요. 태국이 더 비싸요. 비용은요. 그래요? 네, 태국보다는 좀 더 저렴한 편에 들어가고 필리핀하고 비슷한 수준? 일부는 조금 더 비싸고요. 일부는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 이 정도 보시면 돼서 그냥 동남아 수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병원 비용은요. 근데 수준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진료 수준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편에 들어가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네, 저희가 그래서 수준이 높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은요, 대학병원을 가야 우리나라 2차 기관 정도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몇 배의 비용을 내고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일반 동물병원의 수준은요, 미국을 월등히 앞서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요,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진료 때문에 미국에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한국 오는 김에 동물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검진을 미리다. 왜냐면 미국에서 건강검진 한 번 받기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 받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진료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진료 수준이 아니어도 수가로 봐도 그냥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싼 날에 들어가진 않고요. 일본하고 비슷하든가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편, 아주 약간 차이 나는 비싼 편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비싸다 안 비싸다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체감을 하시는 것 뿐이세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비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동물병원 비용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제 주변의 수의사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의사분들이 네. 어려움을 많이 타시는. 네,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고요.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좀 병원도 잘 되고, 뭐 심지어 건물주까지 되신 분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이 그냥 저희 웬만한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희는 일반인들이 생각에는 수의사 선생님 하면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알겠지만 주변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원장님 타는 차를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의료보험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비해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의료보험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계층 차이가 심해요. 병원도요. 1차 병원이냐 2차 병원이냐 그래서 입원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실내로 이제 대부분의 1차 병원, 저를 포함해 1차 병원의 입원 비용은 뭐 이것저것 하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2차 병원에 입원하면 막 70만 원, 80만 원. 70만, 그렇죠. 왜냐면 거기 검사 비용이 다 포함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좀 어떨까요? 이런 동물 말씀을- 의료보험요. 네, 그렇죠. 펫보험에 좀 가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활성화되진 않았죠. 지금 펫보험. 10개 보험사가 운영 중인데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1.9%? 요 아. 근래 통계를 보니까 아직은 되게 낮은 거의 편인데 낮네요. 아마 조만간 20, 30%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음. 싶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직은 이제 초창기고 시장을 좀 넓히려고 좀 의료보험사가 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비용 대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가 일본에 비했던 30%는 낮은 의료보험 비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에 비해서. 시작 단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가입하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 선생님, 그럼 혹시 보험 들 때 혹시 일반 이제 여기 고양이를 기르신 집사님들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유전적인 부분, 선천적인 부분을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부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통원 치료비, 입원, 수술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요 세 개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치. 입원을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요. 입원. 입원하고 수술을 하면은 수술비가 지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하. 그거는 입원한 상태에서 들어간 처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별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입원이 반드시 같이 가입이 돼 있어야 입원한 채로 수술하는 게 돼요. 물론 통원에서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한다. 입원을 안 했다 그러면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원 특약이 가입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한 개라는 게 있어요. 보통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한 개 15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통원 치료. 만약에 MRI 특약 같은 게 가입 안 돼 있다면요. 통원에서 MRI 치료를 받아서 뭐 150만이 나왔다 그러면 1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MRI 비는 따로. 왜냐하면 또. 그날 하루 동안에 받은 토탈 진료비 중에 15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구강질환 특약에 가입했다 그래도 잘 조그만 글씨 읽어보시면요. 발치는 해당이 또 안 된다. 스케일링과 발치는요. 그게 따로.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발치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험사 중에서는요. 그래서 고양이 중에 가장 많은 진료 비용이 소요되는 치과 질환 중에 발치에 해당되는 비용들은요. 그렇죠. 발치가. 대부분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꼼꼼하게 그럼 특약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확인하고 가입하시고 최대한 어릴 때 가입을 하면은요. 네. 뭐라 그럴까 보험료가 좀 싸요. 어. 나이가 들더 가입하면요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요. 나이가 어릴 때. 그렇죠.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보험사가 있고요. 보험 종류 보험 상품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되는 게 있고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게 최대한 길게 긴 잡아서. 단위로 연장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율이 똑같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그래도 다음에는 보험 가입할 때 그 질병을 빼고 가입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간질환, 심장병으로 계속 그쵸. 치료를 받았어요. 예, 만약에 예를 그쵸, 들어 그 그쵸. 기간 동안에 예. 지원을 받다가 다음에 연장하려고 보니까 그게 빠지는 거죠. 아니면 넌 보험 가입이 안 돼. 그러든가 넌 심장병원 대신 예외상으로 둘 거야. 가입하려면 가입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이왕이면 길게 그렇죠, 잡아서. 길게. 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무례한 질문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통 구독자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들한테 대놓고 질문을 못 하시지만 아니, 어떤 병원에 가서는 뭐 전염성 복막염이다. 근데 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2차 병원이든 큰 병원 가면 복막염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재밌는 게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그거든요. 아. 사람도 어느 예. 병원 같더니 감기라고 어느 병원 같더니 암이라고 그러고 어느 병원 같더니 악성이라고 그러고 어느 병원 같더니 어떤 거라 그러고 또 말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 점점 큰 병원을 찾고 자세한 검사를 받고 세컨 오피니언을 찾고 이러는 거거든요. 다른 선생님 의견 또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동물도 만약에 1차 병원 가가지고 답변이 시원치 못하거나 의심이 간다거나 이렇다면 저는 2차 병원 가라 그래요. 전 사실은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저희 병원 손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전화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병원 선생님을 신뢰하세요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는 신뢰하세요. 그렇죠. 의심이 간다 그러면 2차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병원 오라 그러지 않고 절대로요. 예. 왜냐하면 다른 병원 의견도 같이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 종류의 차이가 나고요. 선생님들의 소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의학의 한계예요. 수의사의 한계가 아니고요. 의학에. 그렇죠. 의학 자체가 아직은요.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해도 병을 콕 집어 못 집어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 두고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혈액 검사만 했다가 엑스레이 찍어봤다가 초음파 했다가 안 나오면 심장 초음파 대보가 안 나오면 MRI 찍고 CT도 찍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물론 한 단계 한 단계 검사 단계가 깊어질수록 검사 비용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의 동물병원이나 사람병원이나
진료, 수술이나 치료에 차지하는 비용보다는 검사에 차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오히려 검사. 그렇죠. 검사 비용이. 그래서 진단병원이 외국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단만 하는 병원이고 치료는 다른 병원에 맡기는 거죠. 진단만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수의사가 얼마큼 공부를 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장비를 까지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보호자가 어디까지 검사를 의지가 있는지. 보호자가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어디까지 검사를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조그만 검사라면 그 검사 부분에서까지밖에 안 보여요. 내가 밖을 보고 싶은데 창문을 요만큼 냈다 그러면 그만큼밖에 안 보여요. 창문을 더 크게 내면은요, 그만큼 밖을 볼 수 있는 거죠. 창문을 아주 크게 내면요, 그만큼 밖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시내가인 줄 알아서 봤는데 창문을 더 크게 내면 강이었어. 창문을 더 크게 내보니까 그게 바다였어. 창문을 더 크게 내보니까 커다란 바다 한복판에 내가 조그만 섬에 갇힌 거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많은 검사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추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그렇죠. 분석을 하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검사 데이터의 질이 좋으면, 그러니까 많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고요. 검사가 적어지면은요, 그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추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가장 근거 있는 추정을 하나 게임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뭐 수의사의 경험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관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하는 사람이 뭐 명의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 더 명의가 있어요. 더 많은 검사라는 게 명의죠. 최대한 많은 검사들을 유도하고 많은 검사를 하게 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짜집어서 정확하게 병을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죠. 추정을 안 하더라도요.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좀 무례한 질문인데 좀 하나도 안 무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하나도 안 무례했습니다. 어차피 예. 제 방송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주제들이라 그래요? 전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그러면 우리나라 수의사분들은 왜 수준 차이가 심한가? 이런 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수준 차라고 하기보다는 그 병원의 이제 크기 차이도 있고, 그죠?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추고 놓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검사를 많이 해봤냐, 이런 차이에서 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오늘 정말 건방진 질문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혀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우리 턱이네 집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여기는 되게 공간이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냥 마당냥이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냥 아주 카페처럼 잘 꾸며놓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마 애들의 건강과 수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근데 사장님, 원장님 뵐 때마다 좀 살이 좀 빠지시는 것 같은데 운동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운동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시네요. 장수해야죠.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옹이 채널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양이 집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뭐 지금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네네. 그냥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세심하게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느껴져요. 뭐 구석구석에 캣타워나 캣힐도 있고, 그다음 밥그릇 물그릇도 여기저기 되게 많고요. 화장실도 군데군데 다 있고, 애들을 위한 솔루션이나 어떤 리소스가 너무너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공부를 해서 키우는 집하고요, 공부 없이 그냥 해서 키우는 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 좀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서 키우는 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보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정성을 들인다고, 아니면 어떻게든 얘를 살려보겠다고, 아니면 모든 아이들을 구제해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막 갈아넣는 이런 건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또 자신이 낼 수 있는 시간 범위 이내에서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내 고양이도 행복해야 되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고양이의 행복이고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안 바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